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셨나요? 아직 안 날라왔다고요? 여러분 인터넷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보면 내 종부세가 얼마가 부과가 되는지 다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인터넷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종부세 너무 많다, 죽겠다,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문제다, 쓴소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를 많이 때리는 게 정부 문제지 왜 우리한테 잘못이 있어? 라고 의문을 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부세라는 게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니에요.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종부세 이슈가 나타났었고요. 2019년도 12.16 대책에서도 종부세 한번 더 올린다 이야기했었었고, 그 이후로도 종부세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린 게 뭐였나요? 큰일 납니다. 세금 세팅해야 됩니다. 라고 항상 강조해 드렸었죠. 종합부동산세 표입니다.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12.16 대책 때 한 번 세율 올렸었는데 7.10 대책 때 한 번 더 올렸었죠. 그래가지고 1주택자 세율이랑 다주택자 세율을 비교해보면 0.6%일 게 1.2%가 되고 1.2%일 게 2.2%, 3.0일 게 6.0, 2배 차이가 나죠.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 똘똘한 한 채가 돼야 된다. 그냥 묻지마식 투자해서 다주택자 되면 안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져 왔었거든요. 2021년도가 95%고요. 2022년도부터는 드디어 100%가 됩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럼 앞으로 종부세는 더 답이 없겠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더 무서운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인데요. 공동주택 가격 2021년도 상승률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서울, 수도권, 가격대들, 그리고 대대광, 전국적으로도 19%, 전년도랑 비교해보면 더 감이 오실 거예요. 오히려 작년만 본다 했었을 때 전국적으로는 떨어진 데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전국 평균 자체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었습니다. 이걸 연도별로 모아보면 서울이야 계속적으로 올라간 것 같았어도 전국적인 상승률 자체는 약간 평이하다가 올해부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2020년도 11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입니다. 부동산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발표. 솔직히 재산세 부담 완화랄 건 없고요.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 볼 수 있는데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반영하겠다. 그리고 가액에 따라서 물건 유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결국 시세대로 다 맞춰버리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공동주택 가격이 훨씬 낮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세의 90%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부동산 가격이 1원도 안 올라가도 공동주택 가격은 매년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가격 상승도 장난 아니었었는데 내년, 내후년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올해 종부세가 폭탄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더 어마어마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게 나라냐, 말도 안 된다,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많이 강조해 드렸었어요. 그냥 묻지마식 투자하면 안 된다. 빌라 투자하지 말란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빌라 투자 뭐 그냥 3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벌고 이런 거는 수익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얘 때문에 세금이 다 꼬인다는 이야기 해드렸죠. 또 무엇이 있나요? 공시가 1억 이하 투자, 이거 잘못 투자하면 세금 폭탄 터진다라고 일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쓰러져가는 빌라라 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농어촌 주택이라 한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극단적으로 1,000만 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종부세 카운트에는 다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된다. 최근에 대출택 특례조항 관련해서 설명한 적 있었고요. 재개발에서 세금을 피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명한 다주택자, 현명한 투자를 해야지 그냥 세금 세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폭탄이 터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핵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1주택자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 9억 공제에서 11억 공제로서 늘어났다던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동명의가 더 유리해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 인별과세의 원칙이다 보니까 인별로는 6억 공제죠. 그럼 12억 공제로 1억 공제가 더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종부세율 자체도 과표가 분산되다 보니까 나 혼자로 있는 것보다 남편, 아내 따로따로 있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과표 분산 효과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문제잖아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인별 단독 명의가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주택, B주택 둘 다 공동 명의로 들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이게 과세 표준 자체는 똑같다라고 할 수 있죠. 뭐 단독으로 가지고 있나 공동으로 가지고 있나 다 6억씩 공제받잖아요. 근데 세율이 다르죠. 부부가 공동 명의로 A주택, B주택 둘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과표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게 되고요. 근데 1인 단독 명의다 라고 하면 각자 1주택자 세율로 적용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종부세 자체는 맨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세대 합산을 하다가 이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별과세로 바뀌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만 세대 기준으로 가고 세율 자체는 인별과세라는 가장 큰 핵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명의를 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명의 분산이 바로 무엇이냐? 남편 한 채, 아내 한 채, 그리고 자녀 한 채인 것이죠. 종부세가 인별과세라는 이야기 해드렸었는데요. 이 인별과세 자체는 자녀한테 가도 상관없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3주택자였다라고 하면 종부세 몇 천만 원에서 심하면 억 단위로도 터질 수가 있는데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면 다 1주택자 세율로 가고 각자 6억, 6억, 6억 공제 받게 되겠죠. 소득세도 사실 중요한데 소득세도 인별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는 합산을 해요. 부부가 한 채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아빠 한 채는 실거주하고 있고 엄마 한 채는 전세 주고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 그리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한 채는 설령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자도 월세 과세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싼 주택이라고 하면 그럼 뭐 역시 전세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종부세, 소득세 다 피할 수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잖아요. 이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양도 시점 과세이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은 세대 1이지만 언젠가 만 30세 소득, 혼인 셋 중 하나 충족한 상태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거주 공간에 갇혔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비과세 요건을 맞추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일반과세로 팔든가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전에 증여세 설명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터졌다라고 하면 6월 1일 전까지 쓸데없는 주택들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고 팔긴 좀 아까운 주택이야, 더 올라갈 것 같아 하면 자녀한테 증여를 해야 되겠죠. 정말 내가 세금 고려 잘 못하고 그냥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냥 똘똘한 채로 가세요. 서울 수도권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리고 대대광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결국 몰리는 데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도권도 다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중심 지역들이 정말 많이 올랐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부세는 올해로 끝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세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똘똘한 한 채가 더 심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내에서도 중심지와 비중심지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유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중심 지역으로 부동산을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부동산을 새롭게 살려고 했었을 때도 상급지를 사야 되는 이유들을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권 바뀌면 좀 달라질까요? 보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바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시행령은 바꿀 수가 있는데 법은 못 바꾸죠. 세율을 조정하려고 하면 국회 통과가 필수인데 국회는 아직 2년 남아 있습니다. 총선 결과를 볼 때까지는 솔직히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진보 후보가 됐다라고 하면 종부세를 넘어서 국토보유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보다 종부세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쓴소리 한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방향성이 되고 있는 거를 알면서도 세금 세팅을 안 한 게 잘못이고, 앞으로도 불평 불만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세팅을 통해 가지고 대비를 하자, 현명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난리입니다. 뭐 위헌이다 뭐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언젠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현 체제 속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